이번 총선은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후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이나 개정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다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선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를 했는데요. 지역구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14석, 총 175석을获得 했습니다.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은 192석에 달하게 되죠. 법안 단독 의결은 물론 신속 처리 안건까지도 가능한 숫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간 준비했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간 국토부에서는 총 179건의 정책 과제를 마련을 했는데요. 대다수가 법을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시행령 통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조한 재개발 재건축 절차 완화, 국회에서 사실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줄일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노후도 요건 6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정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유예를 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 만큼 당장은 급할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실장의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종국에는 폐지로 가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민주당과의 협조 를 통해서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간 민주당이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향도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서울 안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규제가 강화된다면 공급 문제에 대해서 심각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금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공사비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동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규제까지도 완화가 되지 못한다면 공급 물량의 그 속도를 내는 거는 당연히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의지와 사업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는 재개발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전세도 문제입니다. 임대차 입법의 폐지가 불발될 확률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을 예방을 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일컫는 법인데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 것도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으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서 본회의까지도 속전속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을 폐지한다는 것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대신 임대차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으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향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선 후 집값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총선이라는 이 큰 이벤트 때문에 의사결정을 총선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투자시장이라든지 매매시장, 매매에 대한 거래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거래량들도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겨울철보다는 봄철부터 어떤 투자라든지 주택을 매입을 하고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장 활동이라든지 사업지를 직접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계절이 조금 더 겨울보다는 유리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청약에 대한 그 가점의 점수도 상당 부분 올라왔고 청약에 대한 경쟁률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들도 일정 부분 수반이 되고 있고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3주 이상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고 총선이 지난 이후부터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던 그 워딩 안에서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확인을 했듯이 금리 인하의 시점 전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 그 심리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택을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 저점 구간에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수요들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